안녕하세요 젤리들, 젤라입니다. 너무너무 오랜만에 긴 영상을 가져왔죠. 오늘은 그냥 늘 그랬듯이 편안하게 메이크업을 하면서 수다를 떨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참 요즘에 많은 일도 있었고 해드릴 말씀도 많고 그냥 얘기를 해보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지금 다시 좀 얼티기가 와가지고 피부에 좀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며칠 전에 피부과에 다녀와가지고 이것저것 시술을 받았었거든요. 제 인스타 스토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시다시피 점을 뺐습니다. 중학교 이후에 점을 빼는 게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 아프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 뺐어요. 생각보다 제가 점이 정말 많더라고요. 마취 크림을 발라도 바른 것 같지가 않아. 그래도 참을 수 있는 정도였던 것 같긴 해요. 엄살 없이 좀 참을 만했다. 엄살을 부리자면 아팠다. 그래서 지금 재생 테이프를 붙이고 있는데 얘네를 한 10일 정도를 더 붙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징그럽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제가 얼굴 솜털 제거를 했어요. 제가 털을 정말 싫어해요. 털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얼굴에 있는 털까지 없애보자 해서 얼굴 솜털 레이저를 받고 왔어요. 근데 이게 참 피부가 살짝 뒤집어졌거든요. 그냥 진짜 다다다다다다다 뭔가 정말 작게 많이 뭐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진짜 피부 솜털은 냅두는 게 답이구나. 그치만 저는 털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없애고 싶어. 제가 안 밀고 그냥 위에다가 레이저를 쐈더니 얼굴만 조금 자극받은 그런 느낌? 근데 제가 좀 민감한 피부이기도 해요. 그래도 오해를 끊어놨기 때문에 꾸준히 갈 것 같긴 해요. 근데 모르겠어. 그리고 탁컨실러는 좀 더 어두운 색깔로 써볼게요. 요즘에 피부톤을 맞추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하얘지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맨날 엄청 밝게만 메이크업을 했었거든요. 베이스 메이크업. 정신을 차려보고 제 피부톤에 가까운 거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기 한관종이라는 게 있어요. 눈 밑에 엄청 오돌토돌한 뭔가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냅둘수록 많이 퍼진대요. 근데 저도 원래 이렇게까지 많진 않았는데 점점 퍼지는 것 같아. 얘도 빨리 없애야 돼가지고 피부과 간 김에 얘도 없앨 수 있냐고 했는데 한 10일 동안은 재생 테이프를 붙이고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메이크업 크리에이터로서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얘는 조금 더 나중에 지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젤리들 제가 문신을 지우고 있어요. 이 점도 문신으로 찍은 건데 망했어요. 제가 욕심을 내가지고 너무 크게 찍고 이게 얼굴이다 보니까 우리가 또 막 세수하고 물이 많이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번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랑 제가 여기 팔에 문신이 있거든요. 하나 여기 얘를 같이 지우는 중이에요. 제가 원래는 6번 정도 지웠다가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너무 아파. 오늘은 얘를 써볼 겁니다. 얘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피는 베이스 맛집이야. 문신이라는 게 정말 할 때는 간지러운 느낌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애교야, 애교. 근데 지우는 건 다들 똑같이 말을 하시겠지만 하는 거에 30배가 넘는 고통이에요. 제가 고통을 굉장히 조금 잘 참는 편이거든요. 근데 문신 지우는 건 그냥 제 의지와 상관없이 눈물이 제 마음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6번 정도 받다가 쉬고 지금 고통을 조금 잊을 때쯤 이게 무슨 느낌이었지? 해서 지금 3회를 다시 끊었습니다. 이게 그럼 총 7번째잖아요? 역시나 뒤지게 아팠습니다. 저도 딱 20살 되자마자 문신이 너무 하고 싶어서 진짜 생각 없이 한 거거든요. 그것도 엄마가 아시는 분이셨어가지고 제가 엄마한테 엄마 나 그 언니한테 문신받게 해줘 해서 근데 약간 잘 못하시는 분이셨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팔도 엄청 번진 거예요. 이 조그만 것도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문신 지우고 싶으신 분들은 진짜 너무 보기 싫은 거 아닌 이상 냅두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게 한 번 지우면은 지저분해지거든요. 누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싶겠어요. 이렇게 살 바에는 아예 없애거나 아예 원상복구가 낫을 것 같은데 뭐 어떡해. 못해. 문신 하는 만큼 지우는 것도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비용도 비용이고 고통도 고통이고 인생이 슬퍼요. 그런 시술들 이야기가 있었고요. 베이스 피부 표현 미쳤죠. 피부 상태가 지금 쓰레기인데도 너무 예뻐요. 파우더 처리도 살짝만 해줄게요. 이게
이게 글래스긴 하지만 막 엄청 글로우는 아닌 것 같아요. 살짝 세미 글로우 느낌? 세미 매트까지도 생각이 드네요. 제가 조금 건조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오히려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전 너무 막 번떡번떡거리는 걸 안 좋아해서 파우더 처리도 살짝만 해줄게요. 이렇게 화장하고 그 어반디케이 세팅 스프레이 뿌리고 나가잖아요? 그냥 화장이 하루 종일 기착 밀착이 돼 있어. 눈썹. 그리고 제가 알바 얘기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됐냐면 정말 사연이 깁니다. 그걸 근데 이제 드디어 풀어드리네요. 처음에 카페 알바 면접을 봤잖아요. 근데 거기가 이디야였어요. 제가 생각했던 그런 알바는 그래도 적어도 2명? 한 2~3명 정도 일을 하는 그런 걸 상상을 했거든요. 면접을 갔더니 애초에 딱 한 명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혼자서. 시간이 약간 피크 타임인데도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 거야. 뭐 알바를 딱히 돈 때문에 한다기보다는 진짜 말 그대로 사회성을 기르고 싶어가지고 알바를 구했던 거지라 혼자서 일을 하면 사실 하나마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은 퍼프로 한번 쉐딩을 해볼게요. 사장님이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 같은데 제 잘못인 게 제가 먼저 알바하는 장소를 가보고 면접을 봤어야 됐던 건데 면접 다 보고 사장님 죄송한데 혹시 여기 혼자서 일하는 거냐? 이러니까 여기 지점이 진짜 안 바쁘고 2명까지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한가해가지고 2명까지 쓸 필요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기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은 PC방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PC방에서 일해볼 생각이 없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PC방을 또 한 1년 넘게 알바를 해봤었거든요. 뭔가 또 PC방에서 일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도망 나왔습니다. 그러고 이제 제가 또 다른 알바 면접을 봤어요. 제가 이력서를 아마 한 7군데 정도 넣었을 거예요, 총. 그리고 이제 넣은 곳이 헬스장 인포. 제가 헬스장 알바를 또 3군데에서 했었거든요, 대학생 때. 근데 그게 좀 재밌기도 했었고 뭐 가면은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나도 이제 좀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에 헬스장 인포를 또 봤어요. 헬스장 알바 면접을 봤을 때 거의 면접을 1시간 넘게 동안 봤어. 정말 많은 얘기를 했어요. 가격표부터 해가지고 공부를 했죠. 그래서 나를 뽑아주시겠구나 해서 일을 하기로 했는데 언제부터 출근 가능하냐고 물어보셔서 16일부터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때가 한 2주 조금 안 남았을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인스타에도 16일부터 출근합니다 이렇게 신나가지고 올렸거든요. 근데 있죠. 오늘은 이 팔레트를 한번 써볼게요. 밝은 걸로. 그러다가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갑자기 저녁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보세요? 이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혹시 다른 지점으로도 출근 가능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어디요? 이러니까 원래 하기로 한 곳은 집 바로 앞이었고 다른 지점은 한번 갈아탔어야 됐어요. 심지어 지하철을. 그건 조금 힘들 것 같은데요. 무슨 일이냐 이러니까 2번째 색깔. 자기가 가르치던 뭐 회원이 있는데 그 회원님이 지도자를 배우고 싶다고 하셨나 봐요. 그래서 배우면서 인포를 같이 보고 싶다고 하셨나 봐요. 그분한테 자리를 넘겨줄 것 같다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다 하기로 해놨는데 그렇게 뭔가 변동이 있을 순 있어. 이해는 해요. 그러면 사실 사과가 먼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안하게 됐다. 다음에 좋은 기회가 되면은 뭐 볼 수 있으면 봐요. 뭐 이렇게 했으면 저도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뭐 알겠어요 하고 넘겼을 것 같은데 뭔가 대처법이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조금 브라운한 색깔을 얹어볼게요. 제가 왜 화가 났냐면 유튜브 이력서에 넣어놨거든요. 근데 면접 봤을 때부터 저한테 막 유튜브 얘기를 하면서 유튜브를 하게 되면은 자기네 헬스장을 홍보해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운동하다가 뭐 마음에 들면은 뭐 컨텐츠 찍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냥 뭔가 네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타 지점으로 출근할 수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운동을 협찬해줄 테니까 그거를 포스팅을 해달래요. 이게 솔직히 일반인들이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마음에 들어야 하는 거고 그런 광고를 사실 진짜 지인들도 부탁하는 건 좀 실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하게 말해서. 당당하고 당연하게 물어보는 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어떠한 크리에이터한테도 그건 조금 실례라고 생각을 해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나연님을 뽑으려고 했거든요 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든 생각이 아니 인포를 구한다면서 왜 내가 홍보 쪽으로 갔지?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그럼 내가 유튜버가 아니었으면 나를 안 뽑아줬을까? 요거 색깔도 살짝만 전체적으로 깔아줄게요. 그래서 조금 힘들 것 같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고민을 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하고 끊었어요. 그게 이제 원래 출근하기로 하기 일주일도 안 남은 상태였어. 더 기분 나쁜 건 출근하기로 한 16일이 될 때까지 아무 연락이 없었다는 거. 그래서 저는 16일에 당일에도 내가 출근을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사실 제가 먼저 문자를 보내려고 했어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뭔가 하면 또 좋으니까 그래도 기다려보자 약간 이런 생각으로 하면 하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이 생각으로 기다렸는데 역시나 잠수 이별 당했어요. 잠수 이별. 아직까지 아무런 얘기 없이 그분을 그냥 인포에다가 앉혔나봐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막 알바 자리를 찾고 있었어요. 제가 무슨 고양이 카페도 알바를 넣어봤었고 거기는 아예 서류부터 떨어졌고 그러다가 영화관이 딱 이제 또 주 3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 집 앞에. 그래가지고 우잇! 여기다. 그래서 그 알바몬에 보면은 온라인 지원이라는 버튼이 맨 아래에 있거든요. 눌렀는데 렉이 걸려가지고 제 이력서가 검토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넘어간 거예요. 알바마다 조금씩 수정을 했어가지고 어떤 이력서가 날아갔는지 전 모르겠는데 이게 지원이 완료가 된 거예요. 이게 철회도 안 돼. 그래서 망했다. 여기는 그냥 포기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일주일 지나고인가요? 갑자기 연락이 왔더라고요. 내일 그 면접을 보러 갑니다. 수요일 4시에 제가 면접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건 또 어떻게 될지 이거 안 되잖아요? 저 그냥 알바 안 할래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알바 구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근데 제가 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굉장히 사회성이 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번아웃이 오고 있고 제가 원래 여러분 ESTP예요. E의 성향을 갖고 있지만 I의 성향도 같이 있는 굉장히 뭔가 소심하고 낯가리고 말도 막 처음에 보면 엄청 많이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저요! 이런 거 정말 못하는 스타일인데 성향은 뭔가 나가서 뭘 하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하고 집에 혼자 박히면 살짝 우울해지고 약간 이런 성향이거든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거의 항상 집에만 박혀 있었어요. 물론 뭐 친구들 만나는 날도 당연히 있었지만 그래서 사실 제가 알바를 찾으려고 한 것도 있고 일단 요 진한 걸로 아이라인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제 고민은요 여러분 외로워요. 혼자만의 세상에 버려진 그런 느낌이랄까? 참 웃기죠.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 안 그래 보일 것 같고 뭔가 그럴 것 같은데 물론 유튜버가 성향이 정말 잘 맞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시겠죠. 직장을 다닐 때도 그랬고 거기서 오는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성 이게 사실 저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했던 요소여가지고 조금 외롭네요. 그리고 제가 아실진 모르겠지만 제가 외동딸입니다. 제가 뭐 언니도 없고 오빠도 없고 뭐 동생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외롭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이제 커가면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혼자 있어서 좀 좋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었다면 정말 더 독립적이어야만 하고 대문자 독립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 아무리 그래도 친구랑 남자친구는 가족만큼은 가까워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외로움을 타는 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직업이 조금 더 외롭게 생각이 들지 않나 싶은 그런 느낌도 있고 제가 뭐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외롭다 보니 제가 번아웃이 온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참 유튜버라는 직업이 물론 꾸준히 업로드하시고 혼자서 막 편집하시는 분들 엄청 바쁘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저는 조금 더 바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유튜버라는 게 정말 숫자에 민감한 직업일 수밖에 없잖아요. 구독자 수는 오르는데 조회수는 너무너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의지도 조금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는 것 같고 이런 컨텐츠를 짤 때도 사실 제가 봤을 때 유튜버라는 것은 정말 쉬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다른 유튜브를 보고 있어도 재미로 보는 건지 일로 보는 건지 잘 모르겠는 느낌이 들 때도 많고 다른 분들 유튜브도 재미로 보려고 보면은 이제 막 편집 스타일만 보인다던가 어떻게 몇 초 동안 뭘 했는가 약간 이런 거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약간 직업병이죠. 그리고 그만큼 내가 막 생각했을 때 이건 진짜 잘 될 것 같아. 이 영상은 진짜 잘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올리잖아요? 조회수 제일 적고 막 이 영상에 평소보다 관심이 없어요 막 이런 것까지 알려주거든요. 유튜브는 친절하겠다.
그런 것도 보면 막 슬퍼. 나의 감정을 가지고 노는 이 유튜브라는 세계. 뭐 그런 것들도 있다. 뭐 이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입술이 너무 아파 보이죠? 입술 먼저 바를까? 오늘의 립은 저는 여러분 이것저것 바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1개 내진 2개. 제가 아까 올리브영 가서 이거 너무 예뻐가지고 사왔거든요. 봄웜 라이트에서 조금 더 올리면은 봄 브라이트까지도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색깔입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뭘 빠뜨린 것 같은데? 아닌가? 볼터치를 안 했어. 오늘의 볼터치는 소르베 팝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번아웃이 왔다. 요 정도? 그리고 그거에 더해서 이제 권태기까지 왔었어요. 솔직히 지나갔어. 제가 권태기라는 거를 사실 처음 느껴봤거든요. 이게 도대체 뭘까? 내가 남자친구가 싫어진 걸까? 아니면 이게 도대체 무슨 감정일까? 왜 이렇게 짜증이 날까? 하나하나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짜증이 날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한 3주 정도 갔던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혼자 엄청 짜증나고 여기다가 묵혀두다가 이건 내가 이러다가 병 걸려서 죽어버리겠다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어느 날 이제 남자친구랑 집에서 막 얘기를 하다가 화가 나서 오빠 성격을 지적을 했어요. 약간 성격을 지적했다기보다는 그냥 말하기 싫다 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핀트를 바로 잡은 거예요. 약간 내가 어디서 화가 났는지 바로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래 해가지고 화가 났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 입장에서 또 어떻게 알았어? 아는 사람이 그랬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갑자기 공주가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랬던 것 같다. 미안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문제점이라고 해야 되나? 연애했을 때 초부터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이었는데 초반에는 뭐든지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초반에는 그냥 상관없어 하다가 이제 짜증나는 그런 뭔가 권태기가 왔을 때 팍 터져버린 거죠. 이젠 난 못 참아주겠다. 그래서 말을 했는데 알고 있더라고요. 그 후로는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상 제가 뭔가 이렇게 꾹 묵혀놨던 그런 짜증남 있잖아요. 그런 짜증남을 말을 하니까 이게 대방출이 되면서 쌓여왔던 게 터진 느낌이랄까? 그래가지고 진짜로 마음이 한결 편해지고 스트레스가 갑자기 사라지고 되게 사이가 좋아졌어요. 모든 거를 내려놓고 모든 거를 말했어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짜증나고 저것도 짜증나고 말을 하니까 오빠도 어떤 부분들은 인지를 했고 이런 부분들은 자기가 잘못했고 자기가 뭐 고치겠고 그래서 정말 느낀 게 대화가 정말 중요하구나. 오빠도 저한테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제가 봐도 제가 좀 지랄맞게 굴었거든요. 근데 오빠는 그런 거를 하나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오빠도 알고 보니까 참고 있는 건가? 근데 저는 모든 걸 진짜 말을 하는 성격이라서 어쨌건 저쨌건 제가 느끼는 그런 답답함, 그런 짜증남은 다 해결이 됐다. 하이라이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 젤리들도 혹시나 권태기가 왔다 라고 생각이 들면 뭐가 나를 짜증나게 했는지 그런 거를 조금 먼저 생각을 해보고 한번 말을 해보는 게 어떤가. 근데 또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좀 고집 센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 남자친구는 일단 고집이 없어요. 고집이 없어서 이게 통했었던 걸 수도 있는데 고집이 센 사람한테 말했다가는 뭔가 파장이 커질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 좀 사고인데. 저는 이 브러쉬에다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여러분 저는 여기에다가도 한번 지나갈게요. 이용. 그러면 살짝 아이홀이 만들어진 듯한 그런 효과인데 너무너무 오래 떠들었다 그쵸? 그래도 이게 메이크업 영상이니까 예쁜 척을 하기 위해서 옷을 조금 갈아입고 그래 봐야겠죠? 그러면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짠! 요렇게 저는 세팅을 한번 하고 와봤는데요. 이 새벽에 뭐하는 짓인가? 아무튼 이렇게 한번 스타일링을 해보고 오늘 메이크업을 맞춰봤는데 이거를 보고 들어오신 분 중에서 메이크업을 보고 들어오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의 뭐 이런 수다를 보고 싶어서 오셨을 수도 있는데 뭐든 간에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젤리들도 번아웃이 왔다거나 인생에 권태기가 왔다던가 인생에 알바를 찾는다거나 인생에 그러시다면 이런 사람도 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 사람 사는 거 똑같구나. 위로 아닌 위로가 살짝 됐으면 하는 저의 바람이고요. 제가 당분간은
이번에는 쇼츠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어가지고 원래처럼 막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올리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제 마음을. 쇼츠를 더 좋아해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래도 롱폼을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무튼 간에 저도 내일 알바 면접을 잘 보고 오기를 바라고 잘 됐으면 좋겠고 저뿐만 아니라 이거를 봐주시는 모든 분들 일사 잘 풀렸으면 좋겠고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잖아요. 언젠간 지나가겠죠 라는 생각으로 한번 힘차게 버텨봅시다. 저의 시시콜콜한 겟레디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만 세수하러 가겠습니다. 안녕.